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간과 지지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천간, 사주란 거는 천간 10글자와 그 다음에 지지 12글자, 이것들이 조합된 60갑자라고 하는데, 이 60개의 글로 이루어진 게 사주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가지만 나오겠죠. 근데 이 천간과 지지 중에서 이 천간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천간이란 거는 하늘의 기운, 하늘에서 받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간은 바뀌지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어떤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천간이란 거는 유래된 것이 태양의 흑점 주기가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이것을 천간 10개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은 명심해 두시고요. 왜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 천간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의 기운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사람, 그 핸드폰에 비유한다 그러면, 핸드폰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아니면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와이파이라는 그런 전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천간이란 거는 하늘의 기운,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 전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전파가 사람한테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어떤 운의 흥망성쇠 같은 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간이란 거는 1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음과 양이 있고요. 이 천간에도 보시면 음양 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천간 10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되는 게 갑이란 글자가 있고요. 갑, 그 다음에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이 10가지가 순번대로 양이 되는 거고요.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양,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천간에서 갑을이라는 거는 나무입니다. 목, 나무의 기운. 그 다음에 병정이란 거는 불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란 것은 흙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경신이란 거는 금의 기운. 그 다음에 임계라는 것은 수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어떤 나무이냐, 양목,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갑목이란 거는 자연 속에서 죽어 있는 듯 하면서 만물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갑목이란 이 갑에 있는 한자를 보면, 밭전자에 밑에 줄이 하나 이렇게 나 있는데, 일자처럼 보이시면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씨앗에서 뿌리가 튀어나오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갑목에 성정이 있는데요. 성격, 일단 첫 번째로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강인한 성격, 그 다음에 즉흥적인 성격, 그 다음에 온화하다, 그 다음에 질투심이 조금 많다라고 표현하는 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 제가 옆에다 나무 그림을 한 개 넣어놨는데, 이 갑목이란 나무는 굉장히 거대하고 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갑목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쭉쭉 뻗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쭉쭉 뻗어가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성향도 조금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갑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큰 나무,
대림목, 뭐 거대한 숲에 있는 나무다, 동량지목이다, 어떤 큰 건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시는 거고요. 나중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 자, 을목은 음목, 음의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은 나무. 자, 만물이 돋아나면서 서로 다투며 소리가 나고 구부러지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한 책도 있지만은, 표현도 하겠지만은, 다른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 이 을목의 을자를 보시면 스프링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튀어나간 듯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활력이 강하다, 아니면 뭔가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튀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적어놨지만은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창조적이다, 그 다음에 기회를 잘 이용한다, 고집이 있다, 생각이 깊다, 질투심, 그 다음에 금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을목이란 나무의 종류는 뭐 과실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쁜 화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림과 같이 저런 덩쿨나무인데 등나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나목. 이 등나목이라는 거는 어떤 뭐 벽이 있으면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 덩쿨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화. 병화입니다. 이 병화란 거는 불, 이 병이란 글자는 불을 뜻하는데요. 화. 그 다음에 어떤 불일까? 양화라고 해서 양의 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만물이 태양을 받아 부드럽다, 그리고 한없이 나타나면서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병화란 거는 다른 쪽으로 본다면 태양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큰 태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정열적인 느낌이 굉장히 있고요, 성질이 좀 급할 수가 있고 쾌활하다. 쾌활하고 또 이 병화가 조금, 병화라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잘 웃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과 같이 좀 밝은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의가 굉장히 바르다. 전에 그 처음에 설명했을 때 오행을 설명했을 때 그때 불의 기운이 아마 예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이 빠르고 열성, 호걸풍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불은 어떤 불일까요? 태양과 같이 큰 불이다, 아니면 용광로와 같이 굉장히 뜨거운 불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 이 정이란 글자도 불을 표현합니다. 불. 이 정화는 음의 불이라고 볼 수 있죠. 음의 불. 음화, 작은 불이다. 억세게 강한 힘으로 좁은 문을 뚫고 만물이 솟아나서 기운차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뭐 영웅심이 강하다, 인정이 많다, 지배욕이 강하다, 억제심, 남의 중산모력에 잘 휘말리기 쉽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정화의 이 정자란 한자를 보면요, 정자란 한자를 보면 영어로 보면 뭐 어떻게 보시면 J자 비슷한 모양이고요, 아니면 뭐 T자 비슷한 모양이라고 될 수 있지만은, 혹자들은 이거를 칼과 같은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칼이기 때문에 정화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칼을 잡는 직업들이 굉장히 잘 맞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자가 고모래 정자라는 한자입니다. 고모래 정자.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쟁기인 겁니다. 쟁기. 이 쟁기니까 이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나이 드신 분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적정 뭐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20살에서 한 40살 정도까지,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뭐 일에 대해서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젊은이처럼 활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정화란 불은 다른 쪽으로 보시면 제가 그림과 그 표현했는데, 달빛, 별빛, 그 다음에 촛불, 아까 또 설명했지만은 젊은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무토. 이 무토란 거는 흙, 무란 글자는 흙을 이야기합니다. 흙도 어떤 흙일까? 양의 흙입니다. 자, 이 무토란 거는 대륙, 굉장히 큰 땅, 육지, 이런 것을 표현하고요. 위에 보시면 순박, 신이, 검소, 명예심, 그리고 변덕이 흠이고 큰 일을 좋아하고 통이 크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굳고 무거우며 모든 간에 대하여 중화로 동일 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흙의 기운은 전에 오행으로 말씀드렸을 때 방향으로 따지면 정중앙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 흙이란 거는 정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무토라는 흙은 어떤 흙이냐면 조금 이렇게 말라있는 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말라있는 흙. 뭐 흙이 말라있는 흙이 있고 습한 흙이 있겠지만은 이 무토란 거는 굉장히 넓고 뭐 황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토란 거는 음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토, 작은 그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음기를 억제하고 모든 곡식을 소생케 할 때 나타나는 기의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보수적이며 실천은 잘하나 조급하며 질투심이 많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기토란 거는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습토,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표현한다 그러면 작은 공원,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해놨고요. 만물 박사가 많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이 흙에는 공원에 있는 흙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흙이겠죠. 사람들이 이 공원에 놀러로 와서 뭐 산책도 하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 흙 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은 어떻게 될까요? 귀를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겠죠. 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생들, 특히 기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만물 박사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에 경금, 자, 이 경금이라는 것은 양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금. 굉장히 큰 거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 자, 최고의 음기로서 만물을 알차게 할 때 일어나는 기의 현상이라고 표현해놨고요. 비굴함을 싫어하고 봉사정신이 강하며 배짱, 결단력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배짱, 결단력, 특히 경금 일생들, 경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남성다움이 있고요. 굉장히 배짱도 있고 결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 경금이란 거는 무엇이냐면 거대한 바위산 아니면 철강 원석 같은 거를 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금. 자, 이 신금은 음의 금으로서 굉장히 작은 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한 음기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을 여러 곳으로 생각하게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강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한 가지 일에 집념이 강하고 연간이나 월간에 있으면 영감과 예지력이 남보다 좀 뛰어나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신금이란 거는 무엇이냐면 다른 쪽으로 보시면 주옥의 보석, 원석, 다이아몬드, 뭐 에메랄드, 루비 이런 보석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단단한 보석이겠죠. 그래서 이 신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한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날카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임수. 임수란 거는 양의 물로서 거대한 물을 나타내는 건데요. 항상 움직이며 총명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이해심이 깊고 뭐 색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색정이 많다는 말은 특히 물의 기운은 처음에 오행을 설명할 때 물의 기운은 신체 기능으로 따지자면 신장 방광 쪽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물의 기운이 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뭐 비뇨기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그 기능이 굉장히 남들보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활동적이며 말을 잘한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지혜롭다, 슬기롭고 정력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또 나왔네요. 자, 이 임수란 건 어떤 물일까? 담수. 담수란 건 무엇이냐면 뭐 큰 바닷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천, 강, 거대한 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 이 개수란 거는 음의 물입니다. 음의 물. 음의 물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슬비, 서리, 작은 냇가. 특히 이 개수를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좀 많습니다. 융통성이 있고요. 화합을 잘한다. 판단력이 있고 결백, 정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나중에 심화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천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